책방 별곡 오디오북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지은이 김장섭 필명 조던 화려한 경력의 부동산 전업 투자자로 경매, 재개발, 지방부동산, 현재 수도권 서울 투자까지 고수익을 얻은 실전 투자자다. 임대 사업자이자 부동산에서도 주택, 상가, 토지와 해외 주식, 해외 채권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올라운드 플레이어라 할 수 있다. 책을 읽기 전 궁금증으로 목말라 하는 독자들을 위한 메시지, 저자와의 인터뷰. 우리 모두 실패하는 투자가 아니라 성공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성공 투자를 하려면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 성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은 내 집 근처의 부동산입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곳이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니까 좋아하는 것입니다. 즉, 내 눈에는 좋은 동네로 보이지만 남들 눈에는 별로인 동네가 대부분입니다. 집값 상위 부동산은 내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은 가격이라는 지표에 모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의 32평 A 아파트와 마포의 32평 B 아파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두 아파트 중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학군, 역세권, 위치, 로얄층 여부, 향, 구조 등을 모두 따진 다음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아파트가 비싸냐 하고 물어봐서 더 비싼 아파트가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모든 요소들이 가격이라는 지표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사는 곳이 집값 상위 아파트와 거리감이 있을수록 사실은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책을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도 사려는 사람에게도 모두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부동산 투자에서 무엇이 최상이며 최상의 방법을 알았다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투자와 거주를 분리해야 합니다. 거주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하거나 애들이 커서 큰 집을 원한다면 월세나 전세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집이 큰 만큼 출퇴근하는 거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남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부동산에 사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돈에 맞춰서 투자와 거주를 동시에 생각하다 보니 오르지 않는 부동산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서울의 2호선 역세권 라인이 될 것입니다.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책을 읽는 나름의 방법이 있다면, 더 나가서 정보를 지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독자들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합리적 의심과 함께 책을 보면 사고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책은 대략 한 달에 10권 정도 읽습니다. 특정 분야의 책들을 섭렵하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쌓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관심이 생기면 그 분야와 관련된 도서들을 읽기도 합니다. 편중되지 않게 인문, 사회, 철학, 역사서 등을 가리지 않고 읽습니다. 생소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경우도 많은데 이유는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을 때 더 내가 활성화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투자책만 읽어야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에게는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보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것이라면 지식은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것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파트 1.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4장.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부동산은 지대라 했다. 왜냐하면 토지였기 때문이다. 토지는 농업에서 영원한 생산 요소다. 끊임없이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물림이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택과 상가는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정도의 기한이 남아있다. 그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팔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의 요지로 갈아타야 한다. 결론을 말하자면 앞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가능한 주택이나 상가여야 한다. 서울의 강남이나 역세권이 될 터이다. 토지도 괜찮다. 공실의 위험이 없고 대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슬럼화될 가능성이 없다. 임야건 농지건 끊임없이 재생된다. 파트 2.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8장 최악의 시나리오. 일본의 경우처럼 신도시의 몰락은 정말 오는가? 일본처럼 고령화가 지속되어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수요층은 계속 줄어든다. 그래서 부동산의 전체적인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지거나 미국처럼 이민을 적극 장려하여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거나 통일이 되어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외국의 기업이 한국으로 들어와 활발히 활동한다는 등의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말이다. 도심과 산업단지의 가치. 부동산이 떨어진다 해도 차별화되어서 오를 곳은 더 오르고 떨어질 곳은 더 떨어진다. 그러니 경제 자립도가 높은 곳을 눈여겨봐야 한다. 서울 도심은 기업이나 은행 같은 경제뿐 아니라 대학과 같은 교육, 문화, 정치 등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기업들이 몰려있는 산업단지는 경제에서만큼은 자립도가 높다. 일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도심 회귀가 일어날 테고 인구 감소는 이어지겠지만 1인이나 2인 가구는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결혼이 늦어지는 만혼이 늘어나면서 2인 이하가 살 수 있는 주택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역세권의 도시명 생활주택처럼 소규모 세대를 위한 공간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는 공급을 창출하고 수요가 많은 곳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곳에 위치한 부동산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16장 최상의 시나리오. 외국인이 불러올 대한민국 부동산 폭등.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많다. 일본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밖에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은 모두 상승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때문이다. 이들 외국인은 세계 최고의 부동산을 찾아 헤맨다. 영국, 미국 등의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은 이 외국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정치가 불안한 나라 사람들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잡고 있는 권력에서 물러나면 언제라도 숙청을 당할 수 있는 독재 국가들이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다. 이들 나라의 정치, 경제인들이 앞서 말한 대표적인 외국인들이다. 영국 런던의 최고 거주지인 메이페어의 아파트는 무려 2베드가 150억 원, 3베드가 300억 원이란다. 믿기 어려운 가격이다. 우리는 강남의 아파트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지고 세상에 저렇게 비싼 곳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이곳에 비하면 강남은 껌값이다. 그런데 이 비싼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냥 공실로 방치한다. 월세로 세를 놓지도 않는다. 월세를 받으며 무엇을 써야 하는가? 바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 그런 와중에 집주인의 신분이 노출된다. 런던은 가장 비싼 동네부터 빈집이 늘어가고 정작 그곳에 살아야 할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 월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민 입장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아니, 서민이 아니라 돈이 좀 있는 사람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다. 한국도 이러한 일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 중국의 검은 돈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파트 3.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동산 투자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좋은 곳을 사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차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차선은 항상 실패다. 오르지 않고 공실이 나고 월세를 안 내는 세입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하면
밤에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없다. 공실이 나고 월세 밀리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고 팔리지도 않는 부동산을 샀기 때문이다. 내 부동산을 살 사람의 니즈를 알아야 한다. 좋은 곳을 사자. 서울 말이다.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는 비싸니 재개발 빌라와 같이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 좋다. 언젠가는 그 낡은 주택이 아파트로 바뀔 것이다.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간 빌라는 비싸다. 그러나 아직 재개발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될 지역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전략이다. 27장 투자는 미래를 보고 삶은 현재를 살자.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가? 길게 보고 투자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단타를 노린다. 올해 얼마를 벌까 고민한다. 경매를 예로 들면 남들보다 더 높은 금액을 쓰던지 아니면 낮은 금액을 써서 수십 번의 응찰을 해야 한다. 그러면 몸이 힘들다. 그러다 안 되면 유치권, 선순위 세입자, 가처분 등 경매 사이트에 빨간 글씨란 빨간 글씨는 죄다 찾아서 응찰한다. 그리고 이를 블루오션이라 한다. 하지만 아니다. 그것도 현실주의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니 몸이 괴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울 내에서 재개발이 될 만한 부동산을 찾아 투자해야 한다. 물론 아직은 재개발의 제자도 안 나오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분양가가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안 생기며 건설업자들도 이런 곳에서는 아파트를 더 짓고 싶어 한다. 이유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최고의 피크를 달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10년 후부터는 나빠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자들은 사고 팔기를 반복하며 이러한 미래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지금 당장의 수익 실현에만 관심을 둔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는 투자에는 경쟁이 없다. 우아하게 투자하며 미래를 꿈꾸고 설계한다. 이런 투자를 하려면 전업투자자여서는 곤란하다. 전업투자자는 생활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 투자에서는 전업투자자보다 월급쟁이가 훨씬 유리하다. 월급으로 번 돈 중 일부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기 투자라는 무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월급쟁이는 반드시 여유 자금을 모아 생산 수단을 사 모아야 한다. 경쟁자가 없는 미래를 꿈꾸는 투자를 하라는 말이다. 28장 가장 비싼 곳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지역 말이다. 규제가 센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 좋다. 왜냐하면 규제가 센 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좋은 곳을 찾으려고 임장을 다닐까? 여기서 말하는 임장은 발품을 파는 것이다. 투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이 모자라니 임장을 다녀야 하고 임장을 다녀서 가성비 좋은 곳을 찾아야 한다. 가성비란 내가 가진 돈 대비 많이 오를 곳이다. 그래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지, 대규모 산업단지가 근처에 있는지, 학구는 어떤지, 앞으로 좋아질 호재는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오를 리가 없다. 오를 것이라는 희망과 자기 위안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우리가 딱 들어서 살고 싶은 곳, 가지고 싶은 곳이 좋은 부동산이다. 좋은 곳은 정해져 있으니 그것을 사자. 쓸데없이 발품 파느라 고생만 하지 말고 말이다. 다만 좋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부동산은 돈이 없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살 때 고민을 하지 말자. 그냥 내가 가진 돈에서 최고로 비싼 곳을 사면 된다. 지금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